안녕하세요. 으라차차 유방암에서 살아남기의 차치환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환자분들이 매우 궁금해하시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바로 염색에 대한 것입니다. 수술 후에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 염색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머리 염색을 하는 것을 매우 주저하십니다. 그 이유는 염색약에 포함된 화학물질 성분 중에서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염색이나 매직에 사용되는 약품들은 호르몬 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영어로 EDC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염색약이 두피에 소량 흡수된다고 하더라도 피부의 장벽을 뚫고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오래전부터 염색약이 유방암의 위험인자라는 가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 결과를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2020년에 발표된 시스터 스터디 연구 결과입니다. 전체 46,000명이나 되는 여성을 미국 전역에서 모집하여 지난 1년 동안 염색약 사용 횟수를 설문조사하였고요.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절반 이상의 여성에서 염색약을 사용했고요. 연구 결과는 흥미롭게도 흑인 여성에서는 45%나 유방암의 위험도가 올라갔지만 백인 여성에서는 7% 정도에서 유방암의 위험도가 올라갔습니다. 또한 머리를 피는 매직 약품 역시 18%나 유방암 발생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종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아마도 흑인 여성에서는 보다 더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미용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환자군에서는 약 9%가량에서 유방암의 발생 위험도가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대규모 코호트 연구인 상하이 여성 건강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무려 7만 명이 넘는 여성을 7년간 전향적으로 추적 관찰하였는데요. 유방암의 발생과 염색약 사용 간에는 의미 있는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유방암뿐만 아니라 위암, 폐암, 대장암, 방광암 등의 다양한 암종을 분석하였는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암 발생에 있어서 명확한 연관성을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연구 결과와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죠. 세 번째로 2020년도에 미국에서 발표된 또 다른 전향적 역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 11만 명이 넘는 간호사들의 건강 상태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요. 전체적인 대상군에서는 유방암과 염색약의 상관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재미있는 결과는 염색의 누적 횟수가 많아질수록 호르몬 수용체 음성인 유방암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 의하면 14개 연구에 포함된 21만 명이 넘는 대상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더니 염색약은 유방암의 발생 위험을 7%가량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표로 정리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을 모두 종합해보자면 일부 연구에서는 염색약이 유방암의 위험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와 상반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사실 조금 보수적입니다. 대학 교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염색약의 화학 성분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연구 결과가 상반될 때에는 제가 취하는 입장은 조심스러운 편입니다. 즉, 염색을 자주 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암의 가족력이 있다든지 조직 검사 결과 혹이 고위험병변으로 진단되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만일 염색을 하신다면 가끔 천연 성분의 헤나 염색이라든지 매우 좋은 성분의 비싼 염색약을 사용하여 염색하시라고 신신당부드립니다. 그렇다면 유방암 환자에서는 어떨까요? 이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연구 결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마친 환자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시면 저는 환자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을 드립니다. 즉, 환자에 따른 재발 위험도가 각기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재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면 매우 보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가령 3중 음성 유방암이나 홀투 양성인 암 환자에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후가 좋은 제자리암이라든지 1기의 아주 작은 크기의 내강형 타입의
특히 폐경후 환자라면 가끔 염색을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천연 성분의 비싼 염색약으로요. 작년에 발표된 미국의 케이스 컨트롤 연구에 따르면 3,000명에 이르는 유방암 환자에서 염색약 사용의 형태와 유방암의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집에서 홈키트로 셀프로 염색을 하는 경우, 즉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시판되는 제품으로 염색을 하는 경우에는 미용실 살롱에서 좋은 약재로 염색을 한 사람들에 비해서 보다 유방암의 크기가 크고 분화도가 나쁜 암에 진단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규칙적으로 염색을 한 환자들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졌죠.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나요? 어디서, 어떻게, 어떤 약으로 염색을 하느냐가 유방암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유방암과 염색약의 상관관계는 아직 잘 모릅니다. 앞서 대규모 연구 결과에서도 결국은 설문조사에 의존해서 염색약의 사용 빈도를 분석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염색약의 종류와 사용 빈도, 용량, 기간 등의 노출 정도가 사람마다 전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디자인된 역학 연구를 위해서는 결국 염색약에 얼마나 노출되느냐를 객관적으로 스마트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분석 방법 툴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더 많은 임상 연구가 필요한 것이죠. 자, 으라차차 유방암에서 살아남기. 오늘은 오래된 논쟁의 주제인 염색약과 유방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